자, 이슈 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아웅 다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하루 남은 얘기를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 진공화 완료가 됐다고요? 예, 진공화 그야말로 이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라는 건데요. 기존에는 100m 정도를 진공화할 것으로 알려졌었다가 지금 150m 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헌재로 들어오는 길목은 경찰 차벽으로 완전히 차단된 상태인데요. 차량이 지날 수 없는 건 물론이고요. 일반인의 통행까지도 현재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늘 오전 9시부터 가용 인력 절반을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죠. 을호 비상을 발령했는데요. 현재 기동대 50개 부대 약 3천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고 당일인 내일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용 인력을 모두 다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에만 14,000여 명 경력이 배치되면서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번 탄핵 심판 선고는 생중계는 물론 일반 국민 방청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2시간, 3시간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오전 11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청 신청자 수가 92,0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반 국민 방청석이 20석 배정이 됐거든요, 이번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로 따지자면 4,600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신청 마감이 오늘 오후 5시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여기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쟁률이 5,000대 1을 넘어갈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에는 60명, 60명이 배정됐었는데 1,278명이 신청하면서 21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가 24명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때 19,000명이 신청을 하면서 약 79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의 5,000대 1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상당한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러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20명은 이제 대신 판정에 들어가서 역사적인 선고 현장을 이른바 직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첨자는 개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방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한편 저희 YTN을 비롯해서 방송을 통해서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런 생중계를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아니다. 보여주면 안 된다를 두고 일부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의견과 수업 시간에 정치적 사안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여줘도 괜찮다고 초등학교라고 했나요? 아니, 학교? 일반 여러 학교? 학교, 예, 초중고등학교. 정치적 사안은 저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율학습 신청해가지고 학교 하루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서 같이 보겠다 하는 의견도 그것도 있더라고요. 괜찮겠네요. 어른들이 함께. 근데 이제 내일 우리 라디오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이슈앤피플도 내일 오후 1시 15분이 아니라 1시부터 특집 편성으로 방송을 해드릴 3시까지. 겁니다. 네, 1시부터입니다. 저희.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예정된 대로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교역 국가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이른바 최악 국가에게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60개국이 대상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면서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본이 24%, 유럽연합이 20%, 영국이 10%인데 이보다는 높고요. 중국 34%, 베트남 46%보다는 낮았습니다. 네. 전 세계에 부과하는 10% 기본 관세는 오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고요. 최악 국가를 상대로 한 개별 관세는 오는 9일부터 추가로 발효될 예정인데 현재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25%가 아니라 26%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조금의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필리핀이나 태국 등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율과는 조금 소폭 차이가 있어서 지금 후속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1%포인트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엄청난 숫자예요.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 발표에 대해서 각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중국 반응이 좀 궁금했는데요. 네.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과 네. 함께 반격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발표한 내용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괴롭힘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유럽연합 측도 역시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철강 알루미늄 관련 협상이 무산된다면 이달 중순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도 했고요. 영국 역시도 국익에 따라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일단은 미국과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국가들에서 반발이 나오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순순히 받아들여라 라고 압박하고 네. 나섰는데요. 만약 보복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네. 자, 한편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러시아가 빠진 점도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미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의미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긴 했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여파는 어떨까요? 네, 일단 주식시장을 보면 이게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꽤 큰 충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2.73% 빠지고 출발했고 코스닥도 역시나 2%를 넘게 하락한 채 출발이 됐는데 지금은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낙폭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양시장 모두에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다는 점은 네.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온스당 3,0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이요 3,100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스당 3,2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작년부터 금 가격이 오른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 네. 올해에만 20%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는 아이고. 이야기. 앞으로도 좀 더 걱정이 앞으로도 예,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트럼프발 관세, 뭐 기존에는 발표 즉시 발효한다라고 했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5일, 9일 이렇게 일정 시간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 예정일 전까지 각국과는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죠? 네, 앞서서 잠깐 다뤄봤을 텐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기소가 됐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 전주, 손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부당 이득액 산정 그리고 공소시효, 방조 혐의 적용 등과 관련해서 쟁점에 대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도 손 씨와 비슷한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일단 지난해 10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고요. 네. 네. 이에 대해서 최강욱 전 의원이 불복하면서 현재 사건은 서울 고검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아직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캐나다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2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10년 젊어질 수 있다고요? 예, 4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연구를 했느냐? 참가자들에게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깔도록 했습니다. 네. 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차단. 네, 인터넷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한 뒤에 일정 시간 참가자들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참가자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보다 10살 어린 사람의 집중력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네. 또 대다수 참가자는 정신 건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참가자들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난 뒤에 네. 하루 평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정신 건강 개선이 항우울제를 2주 동안 복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걸 보고 저도 내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나 보나? 궁금해가지고 네. 평균 사용 시간 보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스크린 타임이라는 거죠? 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얼마? 됐어요? 저는 사실 SNS도 안 하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좀 멍하니 쉬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적게 나오지 않을까, 네. 뭐 1시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하루 평균 5시간 49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뭐 네. 일종의 변을 하자면 제가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내비게이션도 들어가요? 또 운전하는 시간 동안이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음악을 종일 듣는 경우. 그렇죠. 음악을 듣는 경우도 포함이 그쵸? 될 수 있으니까 예. 아.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좀 줄이긴 줄여야겠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아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는 뭐 한 서너 시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면 다를 수 한번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등장은 마지막에 전해드린 소식과 같이 부작용도 불러왔지만 또 엄청난 편의를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누군가와 연락이 필요할 때 길거리에 밖에 설치된 이것을 이용하곤 했는데요. 지금은 좀 보기가 어려워졌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예요? 4글자로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글자. 네 글자.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한 네. 힌트 요정. 네. 네. 자신만만한 차분하게, 표정입니다. 차분하게 네, 하겠습니다. 네. 뭐예요? 이건 사람들이 요금을 내고 이제 길거리나 일정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동전형하고 카드형이 있어요. 어허. 카드형은 못 써본 것 같은데. 과거 예. 골목길에 이제 빨간색 전화기가 다 있어요. 주황색. 예, 주황색. 예. 주황색이지. 예. 동전 탁탁탁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맞아요. 시외에도 전화 걸 수 있는 겸용형도 나와서 그게 이제 카드로 사용이 된 거죠. 카드형이군요. 이게 얘가 삐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최강의 통신수단. 그렇죠. 네. 뭐 여기에 대한 추억들 다 많을 거예요. 앞선 사람 쫙 기다리는데 그 사람 계속 쓰면은 가서 항의하기도 하고 또 맞아요. 미담도 있어. 쓰다가 좀 남으면은 그렇죠. 돈이 남으면. 수화기를 빼고 차 위에다 올려놓고 돈 남은 게 보여.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뒷사람. 나머지 사람이 쓰는 그런 미덕도 발휘하는데 예. 하여튼 돈 떨어지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 더 쉽게 드릴게. 그 허경영 씨가 이렇게 앉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 뭐라 그래? 우리 공중부양. 그렇지. 공중부양. 아유, 공중부양. 한자어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그리고 이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YTN 어플하고 유튜브 댓글창은 무료이니까 지금 노래 나갈 동안에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제가 상품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 우리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가 아유, 마지막 참. 방송을 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예, 개인적인 사유로 네, 알겠습니다. 이시안 피플과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그동안 아웅다웅이 정말 대세였는데. 맞아요. 너무 아쉽고 그 힌트를 못 봐서 아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저랑 또 아주 환상의 또 케미. 케미였는데. 그렇죠, 예. 그럼 이현웅 아나운서 목소리를 들으려면 언제 저 뭐 언제 아침 보고 일찍 일어나셔서 TV를 보시거나 TV. 아니면은 뭐 오후에 오전부터 예. 오후까지 해서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도 네. 계속 네. 주말을 통해서도 인사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YTN 간판 아나운서 네. 이현웅 아나운서의 활약을 계속 기대하면서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그래. 다음 주부터 누가 오세요 그럼?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뭐 나랑 이미 한 다 번 같이 아는데? 방송했는데. 오, 예. 그게- 정채훈 아나운서 역시 오잖아. 정채훈 아나운서. 또 힌트만 주시나 싶었는데 정답을 알려주시네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자 노래는 김혜림의 DDD로 준비했습니다. 샵 0945 열어두겠습니다. 이것도 힌트예요. DDD가